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선 예고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대결 스마트폰 대전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 얘기로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4분기 네. 그 스마트폰의 전 세계 판매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 좀 우선 먼저 챙겨보겠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10이 결국은 삼성전자 갤럭시 S8 뭐 이런 것들, 네. 노트 8 뭐 이런 것들을 압도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4분기요. 전 세계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 51% 차지했습니다. 이건 네.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여요. 이게 워낙 여러 군데 집계 기관이 있는데 오늘 발표하는 것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SA라는 곳에 또 유명한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일단 모든 숫자를 근거했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트 신제품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플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들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딱 보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이겠는데요. 대수 기준으로 보면 애플의 아이폰 전체 제품이 2,900만 대가 일단은 4분기에 출시가 됐고요. 네. 실제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최고인 1,200억 달러가 전 세계 스마트폰이 팔려나갔습니다. 다 합쳐서. 전 세계가요. 예. 그러니까 금액 기준입니다. 한국 돈은 129조 원, 130조 원이 정도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애플이 614억 달러, 그러니까 66조 원을 애플이 혼자 매출 일으켰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니까요. 엄청나게 그 규모 자체가 애플의 압도적인 바로 이게 2,900만 대. 그러니까 제일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은 곳에서 나온 자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애플의 아이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보다 한 대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실제로 매출도 그만큼 더 커진 상황이니까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애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요 업체들 어떻게 점유율이나 실적이 나왔는지도 정리해 맞습니다. 주시겠어요? 이제 비교를 해야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 표를 거기서 오늘 SA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게 조그맣기 때문에 아예 제가 친절하게도 박스를 쳐놨어요. 네. 초록색이거든요. 네. 초록색에 처음에 보이는 거가 일단 매출 기준이 되겠고요. 여기요. 아래쪽이 점유율이 되겠는데요. 네. 애플과 삼성의 각각 작년 2016년 4분기 대비 2017년 4분기 대비거든요. 조금 더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애플의 증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밑에 보이는 것이 아래쪽 초록색 박스가 점유율이 되겠는데요. 애플이 2016년 4분기에는 48.5%, 그렇지만 2017년 12월에는 51%를 넘어섰고요. 삼성도 조금 늘어났어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14.5에서 15.7이지만 어떤 퍼센트 포인트만 보더라도 훨씬 애플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여기서 앞서 이제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폰이 비싼데요. 이제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위아래를 다 팔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애플 전 세계 평균 스마트폰의 객단가 있죠. 전 세계 ASP는 그냥 상식적으로 $300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300달러 평균입니다. 전 세계 평균. 네. 애플은 평균 가격이 $796. 그러니까 전년 대비 14.6% 늘어났는데요. 이게 보면 $300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폰 하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요. 삼성전자는요, 물론 비싸졌는데 그래도 $254. 가격 차이가 훨씬 나죠. 그러니까 갤럭시 S 시리즈, 노트, S 시리즈보다 저 아래쪽에 있는 좀 저렴한 것도 많이 팔잖아요. 예. 인도에 이런 것도 팔고 그렇죠. 중국. 예. 그러니까 워낙 위아래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여하튼 삼성전자 $254, 화이는 $205이기 때문에요. 대수 기준을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나라 언론에선 대수 기준을 1등 얘기하는데 대수 많으면 뭐합니까?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네. 비싸긴 비싼데 네. 그만큼 이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저는 이걸 듣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이거 약간 좀 어색하다라는 네네네. 느낌이 들었던 게 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아이폰 10 잘 안 팔린다,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였는데 네. 뚜껑 열어보고 숫자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이것도 전혀 또 다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것도 이건 자료가 제가 잘 구했어요. 2017년 12월이랑요. 2016년에 12월에 한 달 동안에 아이폰에서 어떤 모델이 잘 팔려나는 건데요. 예. 제가 지금 10이라고 X라고 제가 표시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판매 물량의 20% 정도 여전히 팔렸고요. 네. 이게 아이폰 8이랑 A 플러스가 전체적으로 60% 정도 차지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아이폰 7 시리즈부터 해서 많이 팔린 거가 두 모델이 한 70% 이상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그 최고급 라인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그걸 객단가로 극복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생각보다는 아이폰 10이 저조하다 그러지만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 인기 또 일본에서 뭐 난리 났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저희 연휴 기간 중에 이런 제목을 썼어요. iPhone X is winning market share in China. 그러니까 아이폰이 중국에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기고 있다는 게 좀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4분기에요. 중국에서 아이폰의 출하량이 12% 늘어난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아이폰 제하고 다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그렇죠. 예. 안드로이드는 17% 감소. 여기에 딱 답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매번 아이폰이 어쩌다 하면 얘기하는 것들은 예. 그들 얘기일 뿐이다. 라는 건 오늘 딱 숫자로 나오네요. 중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 숫자로 확인해 주신가 알겠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또 안드로이드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한국 걸 조사해봤습니다. 네. 한국 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SA에서 조사한 건데요. 예. 한국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어요. 1위가 240만 대가 판매돼서 46%인데요. 이 흥미로운 거가 애플이 28.3%를 했는데요. 사상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폰 X,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 그리고 기존의 아이폰 7 시리즈에 갖고 하여튼 28.3% 사상 최고 점유율이었고요. LG 쓰는 분이 있으면 정말 반가울 정도잖아요. 이거 15.7% 점유율. LG가 들으면 섭섭해하겠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V10 쓰는 거 보면 만나보고 악수도 하고 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인기가 별로 없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요, 여기 보세요. 그거 주면 되겠는데, 삼성전자는 9%포인트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도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애플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보면은요, 아이폰 8과 8 플러스, 아이폰 10의 판매량이 아이폰 7보다 훨씬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거가 한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주식시장에서 네. 애플에 대한 걱정거리, 뭐 네. 아이폰 10 기대에 못 미쳐, 뭐 이런 헤드라인도 참 많았는데 네. 이런 뭐 점유율로 봤을 때나 실적으로 봤을 때나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더니 잘 나가고 있네요. 누군가는 속고 있는 거죠, 지금요. 뭔가 언론에서 많이 하는 거 속고 있는 건데요. 물론 모르죠. 그 답은 정답은 없는데요. UBS에서는 지난주에 역시 애플 주가가 30%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해 놨고요. 특히 벅지스웨이 워렌 버핏은 또 4분기 애플 주식을 23% 늘리면서 보유지분을 책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삼성전자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애플의 주가가 아래쪽에 있는 거. 주가 쭉 올라가다 최근에 빠졌었죠? 그러다 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가 주가의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에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 계속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목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똑같은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추이가 내려가고 있어요. 목표 주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이건 목표 주가 꺾이네요. 꺾이고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애플도 애플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좀 꺾이고 있다는 이거는 거. 뭐 근데 반도체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반도체가 됐건,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강할 때는 삼성전자 압도하는 건데, 지금 하여튼 스마트폰만 되건 뭐가 됐건 지금 약간 꺾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 자체로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 평균이 꺾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에게는 다시 한번 또 무기가 나옵니다. S9 이제 공개가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네. 여기는 기대감 크잖아요. 아, 또. 그렇죠. 늘 그렇지만 갤럭시 시리즈 나오면 온갖 언론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갤럭시 S 노트 8 노트도 또 지금 별로 재미없었다는 얘기 지나고 나면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떨지요.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KB증권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같고요. 예상을 넘어설 수요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요. DSL 수준 이상의 카메라, 아이폰 X과 차별화된 강점을 기대되고 잠재 수요가 5천만 대를 넘고 긍정적 판매 환경이 기대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조금씩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결론을 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표 주가 평균이 꺾이고 있고 애플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결론이나 투자 의견을 말했을 때는 좀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제일 저평가된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살아있죠. 물론 어저께도 또 애플이 뭐 칭화야랑 또 얘기해서 2020년부터 뭐 낸드를 받는다 어쩐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다 앞으로 먼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제일 저평가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 비중이 텐센트에 이어서 2등을 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삼성전자의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 내려가는 건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갖고는 답이 안 납니다. 제가 이래서 일부러 예. 긴 흐름에서 보이는 제가 그래프 1년짜리 갖고 왔는데요. 네. 작년에요. 가을까지는 빨간 게 삼성전자고요. 파란 게 애플인데요. 작년 가을까지는 삼성전자가 더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1년 동안에 보면. 그러네요. 위에가 빨간 겁니다. 네네네. 다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보면 누가 이길지를 이걸 앞으로 정말 장담할 수는 쉽지 않은 보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회사는 용호상박이다. 정말 용이 이길지 호랑이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용호상박이고 두 개 모두 장기 매수 의견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특히 한국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늘 정말 후회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주식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어떻게 됐건 SK하이닉스 됐건 최소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반도체 주식 갖고 가자.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 이 끝에 부분이 이제 진짜 뭔가 한번 결판을 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신제품들을 한번 보면서 저희들도 주가 흐름 향방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